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평택시 평택역입니다. 이곳은 전철 1호선입니다. 오늘은 평택에서 1500년 전에 흙으로 만들어진 농성, 조선시대 가나가 있던 가나터,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군락지와 소나무 숲 사이에 있는 정자, 대나무가 인상적인 도심 역사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택역 1번 출구로 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 목적지는 팽성읍 자비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대중교통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늘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에 자비사를 찍고 네이버 지도가 알려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비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역 광장을 간만에 와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택역 앞 광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어수선하네요. 광장을 지나면 택시 타는 곳과 버스 타는 곳이 있는데 자비사를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버스를 타시면 안 되고 반대편에 가서 버스를 타야만 합니다. 평택역 맞은편으로 건너왔고요. 여기 은근슬쩍 버스 정류장 찾아가기 어렵거든요. 평택역 앞 광장은 오거리인데요. 저는 지도에 표시된 2번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고 있는데 평택스테이 호텔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할리스 커피가 있고요. 할리스 커피 맞은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저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1220번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버스를 탄 정류장 이름은 평택역 AK 플라자입니다. 객사리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요. 평택역에서 여기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비사는 이곳에서 100m 정도를 더 이동해야 합니다. 앞에 현대오일병크 주유소가 보이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자비사가 있습니다. 자비사는 큰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 이렇게 3개의 문을 다 갖추지 않고 일주문만 있습니다. 일주문 현판에는 서호, 보공, 가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서호는 조선시대 때 경기 남부와 충청도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자비사의 중심 법당은 무량수전입니다. 아침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라 법당에서는 사시예불이 진행 중이고요. 무량수전 앞마당에는 5층 석탑이 듬직하게 서 있습니다. 계단에는 석등이 있는데 석등을 자세히 보면 빼어난 사자 2마리가 석등을 받치고 있습니다. 석등의 하단에는 일주문 현판에 있었던 서호, 보궁, 가람 그리고 새롭게 세자궁 원당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자비사는 조선시대 왕실의 복을 기원하는 사찰이었기에 세자궁 원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량수전 옆에는 미륵전이 있습니다. 미륵전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무량수전과 미륵전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면 산신을 모신 산신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신각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무량수전 뒤편에 그려진 불교 벽화를 보고 있는데요. 벽화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서 잠시 저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자비사는 규모는 작은 절입니다. 하지만 신라시대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사찰입니다. 자비사를 잠시 둘러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조선시대 평택현 가나가 있던 가나터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검색을 했고요. 이곳에서 행정읍 복지센터까지는 500m입니다. 제가 좀 전에 내렸던 객사리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팽성읍 행정복지센터가 100m 정도 남았는데요. 바로 제 옆에 붉은 홍산문과
통선문 뒤로 팽성읍 객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객사는 조선시대 때 다른 지방 관리들이나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숙박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들이 임금에게 예를 표하는 망걸례를 행하던 곳이기도 한데요. 팽성읍 객사는 제가 작년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오늘도 문이 닫혀 있는데 이런 문화재들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런 문화재들은 문이 열려 있어서 잠시라도 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조선시대 평택현 관아가 있던 터입니다. 현재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는 평택현 관아터 표지석과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1872년 그려진 평택현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보면 관아와 관아 오른쪽에는 객사, 관아 왼쪽에는 향교, 그리고 관아 뒤쪽에는 관아의 주산인 부용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관아 바로 앞에 향나무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 향나무가 지금 제 뒤에 보이고 있는 향나무입니다. 이제 저는 조선시대 평택현 관아의 주산이었던 부용산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부용산 근린공원 입력했고요. 네이버 지도는 이곳에서 부용산 근린공원까지 470m 남았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대원 아파트이고요. 바로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대원 아파트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용산 근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근린공원에 들어서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름드리 소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2024년 11월에 개방한 신산공원입니다. 그 이유는 부용산 일대가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를 만나기 힘든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잠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정 정자에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정에 올랐습니다. 정자에는 평택을 노래함이라고 하는 서거정의 시가 적혀 있는데요. 서거정은 조선시대 문인으로 신라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시를 모아놓은 동문선을 편집한 23인의 한 사람입니다. 서거정의 시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노래함 서거정, 언덕 하나 약간 높고 사면이 평평한데 해질 무렵에 돌아와 외로운 정자 올랐더니 땅이 바다 가까워 물고기와
개 넘쳐나고 들은 이미 가을 깊어 올벼와 매벼가 넉넉하구나. 구름 거친 넓은 하늘은 기러기 그림자를 머금었고 주소 돌아온 오랜 나루는 생선 비린내 둘렀구나. 우리 집에 몇 이랑 묵은 밭이 있으니 어느 날에나 와서 갈매기 찾아 맹세를 할까.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정자가 아름다운 부용산 근린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여행지인 농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농성을 찍어 보았는데요. 이곳에서 농성까지는 1.8km입니다. 걸어서 가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저는 버스를 이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요. 이 버스 정류장은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40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220번 버스를 타고 안정 육리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육리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요. 저는 이곳에서 농성까지 640m를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20m 정도 걸었고요. 사거리가 있는데 저는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에 농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직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성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서 자동차로 방문하시는 분도 편안하게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택 농성으로 올라왔습니다. 평택 농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300m 정도 되고요. 성벽의 높이는 5에서 8m 정도 됩니다. 농성은 흙으로 쌓은 성이라서 더 특별한데요. 이 성이 쌓여진 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도적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설과 신라 말기 중국에서 건너온 평택 임시의 시조인 임팔급이 생활 근거지로 삼기 위해서 쌓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와 임진왜란 때 서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쌓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농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 지대에서 이곳이 상당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평택읍의 멋진 전망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방문했던 자비사에 대한 설화를 자비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자비사는 예전에 망한사였다고 합니다. 설화에 의하면 삼국시대 때 중국 한나라 승려와 장수 군인들이 아산만에 정박을 하게 되었는데 배가 망가져서 중국 한나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한나라를 그리면서 절을 세웠는데 그 절이 망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는 기원전 220년에 시작해서 기원 후 220년에 망하고,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372년 고구려 수술망 때거든요. 시간적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농성을 끝으로 평택시 팽성읍 도심 역사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흙으로 쌓은 농성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한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1500년의 시간이 흘러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공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지금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련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많이 추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오면 봄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타고 온 1220번 버스를 타고 평택역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